IR 자료 이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제 오버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ABL 바이오는 크게 두 가지 시장을 노리고 있죠. 하나는 이제 항암제, 또 하나는 이제 치매. 이 항암제는 면역 항암 치료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둘 다 모두 이제 unmet, 높은 의료적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충족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높은 의료적 미충족 수요에서 이제 1700만 명이 전 세계 암 환자 수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네요. 그리고 이제 2세대 표적 치료제죠. 표적 항암 치료제의 한계로 내성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800만 명은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한 환자 수. 면역 항암제 반응률도 15%에서 20%. 이게 면역 항암제를 쓰려고 해도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그 환자의 어떤 그 특성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 면역 항암제가 작동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효과가 없다 하면은 약이 아무리 좋아도 환자한테 맞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에서 20%. 근데 이거는 이제 단독 항체를 이용한 면역 항암 치료의 한계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면역 항암 치료제 부분이고, 이쪽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쪽입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다. 파킨슨병 환자 수가 7에서 1000만 명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든다라고 하고요. 근본적 치료제가 없음. 이거는 개발만 되면은 이제 완전 대박이죠. 탈모 치료제랑 비슷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인더스트리 이제 상황인데요. 여기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도 표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세대는 그냥 화학요법. 암도 죽이고 세포도 죽이고 다 죽여버려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부작용이 엄청 큰, 그러니까 암 치료를 받으려다가 항암 치료로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그것을 발전된 게 이제 표적. 이 표적은 타겟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암을 딱 골라 죽인다라는 겁니다. HIV 리보세라닙이 가장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고요. 그거는 이제 암의 이제 신생 혈관을 만드는 걸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특정 환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소수 환자에게만 약물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전이 돼서 3세대 치료제가 우리의 면역을 활용하는 이제 항암 치료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데, T세포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죽이고, 면역 관문 억제제. 암이 위장을 했을 때는 우리 면역세포가 그냥 휙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억제해가지고 암을 딱 때려잡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치료제랑은 좀 다른 점은 이제 우리의 면역을 활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면역세포를 활용하니까 부작용은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이렇게 갈수록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시장 추이가 2024년에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글로벌 항암 시장만 봐도 면역 항암제들이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것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키트루다, 여러가지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약들이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내려가면 이제 치매가 나올 텐데,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 거. 이 당시에는 이제 다 F가 붙었으면은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 6만 명이 이제 파킨슨병으로 이제 매년, 누적이 아니라 매년 진단되는 환자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 명은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 2만 3천 명은 이제 사망한다고 합니다. 사실 치매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치매라고 한다면은 그냥 죽는 게 오히려 더 이제 주위 사람들 힘들지 않게 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를 생각할 때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인데 자식 입장에서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넘어가고 두 번째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인구 고령화.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서 뇌도 세포니까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면역항암 치료제랑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면역항암제 측면에서 이제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랑 CAR-T 등의 이제 면역항암제가 차세대 치료제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친숙한 단어가 나오네요. TKI, 표적항암 치료제. 제가 그 최근에 다뤄드렸던 네이처 리서치의 아파티니 메실레이터의 폐암, 선암 임상 시험에 대한 거였는데 여기에 TKI가 나오죠. 제가 표적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EGFR TKI의 저항성, 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파티니 메실레이터 임상 시험을 했다. 자, 그 TKI입니다. TKI. 그래서 여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지금 항암 치료제의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각각 다른 작용 기전. 그러니까 표적 항암 치료는 암을 공격하는 작용 기전. 그리고 면역 항암제는 이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억제하거든요. 그거를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치료하는 작용 기전. 이 두 가지 각각 다른, 하나는 암세포를 직접 이제 항암 치료제가 공격을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제 공격하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떨까? 그럼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중항체라는 기술이 추가가 되면서 시너지가 확실하게 날 수 있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 병용요법입니다. 단독이 아니라 이제 병용해서 같이 쓰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공격하는 거랑 면역세포 활성화하는 거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자, 항체, 이중항체는 이렇게 해서 여기 A, B, B를 이제 합칠 수가 있잖아요. 이 항체의 한쪽에는 면역세포를,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항암세포를 이제 항원 타깃으로 디자인하면은 앞에서 말했던 이 부분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세포를 좀 다구리 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표적 항암제가 이제 암세포를 비활성화를 하면서도 여기 있는 이 면역세포가 이제 암을 또 차단해가지고 바로 이제 공격해버리고 한 방에 끝내버리는 그런 작용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중항체가 저는 이거 공부할수록 좀 대단하다 싶은데, 이중항체가 결국에는 뭘 할 수 있는 거냐면은 2세대랑 3세대를 합치는 겁니다. 그게 이중항체의 큰 역할이고요. 자, 이 가능성이 이제 좀 보이다 싶으니까 2015년에서 17년 가면서 병용요법 임상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키트루다는 시장에서 엄청 잘 나가는 약이죠. 임상도 역시 2017년 기준이지만 이제 많고, 옵디보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역암 치료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이제 면역항암 치료제, 그 중에서 이중항체를 이제 사용하면은 결국에는 2세대랑 3세대를 합칠 수 있는 그런 약이 탄생할 수 있다, 병용요법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ABL 바이오는 뭔가 기대감, 희망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최신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